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 예산 감시단 부산 청년들의 김현지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은 뜻이라고. 네. 빅벙커 역대 최연소 예산 감시단이에요. 젊은 파워지 오늘. 함께 좀 어우러져 보자고요 오늘. 자, 김현지 사무국장님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베테랑 예산 감시단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지적과 감시 오늘 기대해도 되겠죠? 네, 제가 직접 겪고 들었던 당사자로서 한번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자, 네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오늘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합니다. 네, 921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세 분 힌트 좀 주실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뭐 그거는 이제 또 하기에 나름이겠죠. 좀 당황하시는데. 네. 그 투자 그거 맞죠? 그거 맞죠? 예. 네. 저는 거의의 꿈. 거위의 꿈.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김현지 사무국장님 오늘 예산에 대한 힌트. 오늘 예산 힌트는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물러날 데 없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절박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와 닿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그래요.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해드릴게요. 보시겠습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네, 오늘의 예산은 바로 부산시 청년정책 관련 예산입니다.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2019년 현재 부산시는 총 921억 원의 예산 규모로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등 6개 분야 총 96개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도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청년 인구 소멸 도시라고 불리게 됐다는 건데요. 자, 송 소장님, 부산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를 살펴보면. 부산 청년 종합 실태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때 보면 부산의 청년 인구가 2010년에 86만이었는데 2018년에 72만 명으로 그 매년 10,000명 넘게 감소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그 부산의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의 비율이 21%입니다. 그래서 7대 도시 평균에 비해서 0.9% 낮거든요.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딴 데보다 더 심하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7대 도시 중에 부산이 최하위.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요. 조사한 결과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 전입해서 들어오는 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 어디로 가는지. 네. 줄지 않고 있는 서울과 인천으로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김현지 사무국장님은 이제 본인 직접 청년이시잖아요. 주변 살펴봤을 때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많이 떠나긴 하죠. 근데 문득 그 친구 어디 갔어요 하면은 다 서울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회의 부족, 일자리의 부족이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그 양질이라 함이 사실 그럴 거예요. 뭐 얼핏 잘못 들으면 뭐 편하게 일하고 뭐 돈 많이 주나 이게 아니라 길게 내다볼 수 있는가, 오래 있을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또 척도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만 부족하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다 부족한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대안이 되어줄 만한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고 청소년 때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서울입니다. 무조건 인서울. 이게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추이가요?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일자리 때문인데 지금 부산시의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8만 1,000명이 지금 실업자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이 3만 2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인구 중에 실업자 비율이 11.5%인데 네. 문제는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2013년에 8%였는데 네. 이게 9, 10 이렇게 쭉 늘어나서 지금 11.5가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아예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 숫자도 굉장히 실제는 더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청년 인구는 감소, 청년 실업률은 증가. 자, 이 의원님. 네. 지금까지 부산시 청년 정책들 중에 일자리 문제 오늘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2018년도에 부산시 청년 정책은 총 그러니까 83개, 네. 693억 중에서 314억이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네, 네. 2019년도에는 한 17개가 더 늘어서 42개에서 59개 정도 늘었고 예산도 그 일자리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480억 정도가 됐는데요. 그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부산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많고 예산 편성이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김현지 사무국장님, 31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된 2018년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난해 2018년도에 청년 일자리 정책 중에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건 바로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사업이에요. 네. 2018년 인재개발원에서 사업 진행을 했고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 사이에서 청년 보안관을 뽑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취업 역량을 강화해서 청년 구직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 사업이 정작 청년 노동 착취에 활용됐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청년 노동 착취요. 네, 참여자 중에서 사회복지 이런 마을 활동, 도시재생과 관련 없는 수익 창출만을 위한 업무를 시켰다, 팝콘을 팔게 한다던가 이렇게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 기존의 정책 목적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참여 당사자들의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2019년도 청년보안관 사업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또 논의를 통해서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문제가 되었던 실무 교육이 계속 이제 부재하다는 거 그리고 살펴봤을 때 업무 일지를 보면은 뭐 환경 미화를 시킨다던가 뭐 재본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과연 실무 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네네. 일자리 정책 사업 대부분이 청년과 기업을 이제 매칭해주면서 네. 기업에 이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네. 형태잖아요. 근데 정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요. 네. 옛날부터 무슨 산하기관에 돈을 준다든가 기업에 주는 데는 굉장히 관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150만 원 월급 주는 청년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게 250만 원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150만 원에서 그걸 포함시켜버리고 자기가 줄 돈을 깎아버린다든가 그렇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데 이왕 뭐 꽁돈이 생겼으니까 더 고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원보다는 직접 지원이나 아니면 그 평가를 해서 정말 이건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 그럼 다른 네. 일자리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청장년 실업해서 맞춤 훈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에서 지정한 전문 직업 훈련 기관에 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적성을 또 가지고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청년들이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선발돼서 한 4, 5개월간 훈련을 하면 그 뒤에 이제 협약 기업과 통해서 이제 취업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네네. 이제 이 사업이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보다도 이 사업을 같이 이제 하겠다라는 그 기관, 전문 직업 훈련 기관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한다는데 좀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일자리 교육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나라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수강생 수가 적어도 이 수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강생이 적으면 손해를 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수강생이 적을 경우에는 아예 그 자체가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아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당장에 그 직업 훈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기관에 네. 지원하는 건 사실은 이제 수단이잖아요. 네. 목적은 그 청년들의 어떤 교육 훈련이고 이런 건데 예. 수단에 모든 관심이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뭐 얼마나 혜택을 받아서 얼마나 성과가 나고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 수단 단계에서 좀 틀어지면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꼭 기관을 지정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차라리 청년이 선택하게 해가지고 네. 그 기관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제가 예. 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여기서 받은 만큼이라도 훈련 받은 만큼이라도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연결을 해서 가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냥 그런데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은요.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더 끝까지 정성껏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호합니다. 김현진 사국장님 어떻습니까? 그 직장의 질이 굉장히 낮다라든지 네.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불만을 가진 청년들도 되게 많고요. 맞춤 훈련이라고 하지만 되게 그 분야들이 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 다양한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이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개중 또 수강생이 적으면 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네, 손해본다고. 참, 여기 좀, 여기서 뭐 얘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제가 봤을 때 정체가 모호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네. 취업 연수생 고용 사업이라는 것인데 지난해 16억 원, 올해는 또 18억 원으로 예산이 뭐 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 딱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냐면요. 그 돈 주고 그냥 공부할 시간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가. 자, 일단 뭐 직접 들어봐야죠. 관계자에게 직접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3개월 정도를 꼭 시비를 지원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여기서 이제 뭐 행정 경험도 쌓고 그다음에 자기 공부할 거는 좀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그 취준생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있다가 면접도 이제 보러 가면서 있다가 그리고 취업하면은 이제 여기 연수 기간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를 가는 거죠. 이게 시청이나 시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청, 시의회 쪽에 이제 이쪽 행정 쪽이 우선이고. 네. 다른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일해도 급여는 시에서 다 지급. 똑같습니다. 11호 합니다. 11호.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 저 김현지 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실소를 이렇게 머금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얘기를? 돈 안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받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시선들 굉장히 청년에 대한 시혜적인 입장이고 청년 세대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희는 어떻게든 뭘 주면 좋아할 거야 이런 딱 거기까지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짧게 머무르는 청년들을 케어한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요. 네.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구직훈련 수당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아예 전환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진짜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취업 공부 말고 지금 이 기관에서의 뭐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뭐 이렇게 그 의견을 내게 한다든가.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잠깐 와서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걸리적거린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리고 있어요. 또 일을 하러 오는 우리 또 취업 연수생들은 그 걸리적거리는 데에 내가 방해가 안 돼야겠다는 그 분위기. 얼마나 참 좌절감이 느끼게, 난 자괴감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좀 부적절하거나 좀 과하면 편집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세대들은 국가에서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않던 전혀 다른 국가에서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얘네들은 이거라도 받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라는 정서. 그거에 아마 아니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100달러 시대의 청년기를 보낸 분들이 네. 3만 달러 시대의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하긴 못한 어렵죠. 거죠. 무조건 도와달라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전처럼 자립이 가능하고 뭐 내가 일을 시작해서 그냥 하나의 이제 시민으로서 동등한 시민으로 자립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이제 그런 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발선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네, 퍼주면 좋아한다 이런 관점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이 둘 사이의 괴리감을 우선 해소하지 않고는 좋은 정책이 빨리빨리 나오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봤고요. 네. 자, 또 하나 살펴볼게. 일자리는 취업도 있지만 창업도 있죠, 그죠? 네, 부산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상가가 거의 다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청년몰 지원 사업이 2년 동안 지원됐었던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나간 그 지원 받으셨던 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주말보다 평일이 더 붐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원래 거의 주말 전사인데. 네, 오늘은 특히나 없네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홍보도 덜 돼 있고 사실 여기 오는 사람에 비해서 거기 가면 좀 썰렁하거든요. 무조건 따라하고 보자라는 그런 정책이에요. 빈 점포가 늘어가던 전통시장에 청년 가게들이 들어와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의 참신한 아이디어, 여기에 새로운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무장하고 젊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유지해가는 데 어려움 없으세요? 어렵죠. 아, 어려워요? 네. 일단 장사가 그러니까 지금 주말 점심시간인데 아까 홀을 보셨잖아요. 그래도 시내고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국제시장 상인분들이나 주변 회사분들 말고는 이제 일단 저희가 여기에 청년몰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과 좀 달랐던 부분이 좀 있었기 아쉬웠고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6월달 작년 6월에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11월까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저희도 뭐 원래 처음부터 12월에 오픈한다 했으면 저희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 그게 없어서 6개월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시간들을 날리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3평 가게인데 월세가 공용부랑 저희 월세가 내는데 한 6, 70만 원 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데 60만, 70만 고정비용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드니까 뭐 셔터를 내리자까지 나온 말이 나왔었으니까 기회를 주려면 어떻게든 저희가 버티면서 막 이 아이템이 실패했을 때 다른 아이템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 조금 그런 쪽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시장이 저희 109가 지금 3번째 청년몰이거든요. 첫 번째는 109 비동에 반해서 이제 완나몰으로 했었었고, 그 다음이 609 청년몰이었고, 저희가 3번째 청년몰인데, 이제 비동 같은 첫 번째 청년몰 했던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609도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저희가 3번째 오픈했는데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여기에 들어와서 문 닫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도 그렇고 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2번 실패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실패를 안 했으면 이제 청년몰을 여기다 만든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권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저희도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제 더 키워나가야죠. 부산시 청년몰, 이게 뭐 전 실패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 실패가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현 상황이 이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컨설팅 준비 기간도 없었고 준비를 하는 기간 6개월을 그냥 소비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시작점이 약간 시점이 잘못된 조금 거죠? 저는 이걸 정책을 바꾼다면은 다른 타 시도처럼 2년이 아니라 2년은 사실 짧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을 하다가 이건 아니네 시행착오를 겪으면 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한 5년 정도의 기회를 줘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을 하기 위한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창업 프로세스를 딱 통해서 청년들을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공간을 어떻게든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살리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시작점도 너무 맞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 공간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몇 개 창업을 했다, 몇 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이제 창업 시장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주력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거의 뭐 2년 하면은 다시 하는 데가 없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2년이 2년이 아니었던 것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2년도 아닌 거예요.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나열식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도시의 경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규모 자체도 이거보다 더 크게 잡습니다. 홍보가 안 된다는 거는 규모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숙 의원님을 투입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책에. 네. 청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들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 칸막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년만의 사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업정책, 뭐 소상공인 정책, 뭐 지역정책 이 차원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청년 고용을 특히 고려하는 거지 청년만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버리니까 작아지고 효율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저기 영등포 문화창작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철공소들이에요. 문화인들이 이제 뭐 문화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중간중간 카페 같은 게 들어서고 이러면서 일단 규모가 커야 돼요. 어울려지면서 그러니까 지역을 살리는 차원에서 되는데 거기에 청년이 중심이 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부서 따로 저 중소기업 부서, 저 상공인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이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창수 소장님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남문시장 쪽에도 새롭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청년몰 사업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새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지금까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엔 결과가 같을 테니 잘 준비하길 바라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패라고 단정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산 청년몰이 성공했다.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사업 수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죠? 소장님. 다른 지자체 청년 정책과 비교할 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49개 사업에 315억, 대구가 이제 지금 902억 원으로 50개 사업하고 있는데 부산은 921억 원에 96개 사업이니까 액수도 많지만 특히 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부산의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 잘 알고는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게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더욱더 정말 많이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부산시의 청년들이 이 많은 걸 다 알고 있을까요? 부산 청년들이 실제로 이 많은 정책들을 알고나 있는지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개,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청년 디딤돌 카드 이것도 못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봤어요. 아,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어떤 거? 부산 K무브센터. 자, 몇 개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랑 부산 창업 지원센터, 동장 임대주택 공급,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 요거밖에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보면 다 들어본 건데 자세히 아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일단 좀 많이 되고, 이거 희망 날개 통장 이거는 저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 또 조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런 것도 좀 조건 완화 같은 거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한 30개 있지 않을까요? 총 83개 더라고요. 83개요?
작년 기준으로. 뭔가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인지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업에 내가 이 맞는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너무 많아요, 사업이. 근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제대로. 부산시에 대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 조사도 했는데 85.5%가 모른다는 겁니다. 부산시의 어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체감을 못한다는 거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청년들조차도 내가 맞는 정책이 뭐가 있을 건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담당 부서가 또 다 달라요. 각 사업이 지금 부서별로 흩어지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청년 정책이 과연 제대로 흘러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들게 돼 있는 구조다. 밖에서 사용했던 판넬을 좀 가져왔어요. 자, 이게 판넬에 적힌 건 사실 몇 개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 자, 부산 시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계시고요. 다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큰 글자로 들어온 거는 알겠습니다. 큰 글자. 조금 사이즈 큰 거. 몇 개 하는지 한번 얘기해요. 거짓말 치지 말고. 예,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0개 정도. 10개 알아요? 네. 10가지 빼고는 알고 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오. 이게 저는 아까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요거 하나 딱 보였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 숫자로 흔히 얘기하는 팩트 폭행. 2018년에 부산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정책 체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부산시 청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73%입니다. 그리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서가 61%예요. 잘 몰라서. 그다음에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인데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이 아마 개선하면 되는데 몰라서 안 된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 왜 생각에는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홍보 방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개별 공무원들이 홍보할 수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이런 분들이 홍보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은 2018년도에 청년 정책 예산 중에서 홍보 예산이 6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6천만 원. 주로 이제 부산 청년 플랫폼에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잘 돼 있고 한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수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 때 동네마다 막 현수막을 붙여서 하다못해 자 부산 청년 플랫폼에 들어가 보세요. 청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청년 수당 나옵니다. 뭐 월세 지급됩니다를 필요한 곳마다 거점마다 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다 제 생각에는 가족의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이게 처음 진입이 중요한데요. 한 번이라도 지원 받은 청년들은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몰라. 뭔가 한 번이라도 먼저 이렇게 나이가 됐을 때 받아보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할 때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한번 뭐 이렇게 쓰게 하는 뭐 이런 걸 해준다든가. 졸업생들한테 주고 써봐라. 그런 거 잘 쓰지. 대신 받으려면 관공서 한번 가서 한번 이게 뭘 해봐라. 이렇게 한다든가.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뭐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테고 또 실행이 되겠죠. 청년들의 대부분이 정책을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정책들 중에 부산시가 밀고 있는 좀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 내가 알고도 있고 이건 좀 대표적인 것 같다. 요거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무래도 청년 디딤돌 카드일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 수당 지원인데요. 큰 힘이 될 텐데요. 네,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그 효능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드림 아파트나 행복주택 같은 주택 정책들도 있고요. 청년 희망날개 통장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미만이에요. 반 미만이고. 네. 경험률도 한 개 사업 빼고는 다 10% 미만인 실정이거든요. 꽤나 알려져 있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렇게 경험률이나 또 실제로 인지 면에서도 수치가 낮다는 얘기인데
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 디지털 카드인데 이 의원님 이거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쉽게 말하면 부산형 청년 수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6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6개월간. 이제 19년대에는 이제 대폭 늘었죠. 600명에서 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오, 많이 늘었네요. 예,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 시가 80%를 그 기준 중위 소득을 잡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너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 예, 건강보험 내는 그 수준에 맞춰서 120%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시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가 150%까지 이것을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화되어 있다는 그래서 거네요. 제가 볼 때는 150%까지 이것도 늘리는 것도 저는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준 중위 소득 자체가 발생시키는 청년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청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혼자 살더라도 그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이런 기준 중위 소득은 최대한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런 항목에서는 생각을 하고 모든 다른 부분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최대한 뭐 줄이고 아껴서라도 이쪽 부분은 그 타 지역 정도까지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고 나서 뭐 청년 유출, 뭐 인구 유출,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많은 부분이 미흡한데요.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시청 앞 행복주택. 그 정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은 다른 외곽 지역에 좀 하고 공장 옆에 좀 지어주고 여기는 정말 청년들이 많이 어느 순간 청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가 아닌가를 좀. 네, 주위 사람들이 보면 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다가 갑갑해져요. 약간 심장이 되게 옥죄 있는 듯이 아파요. 앞으로의 미래나 직장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을까요? Heaven is a sweet road that you wanna fight. She would even miss you if you talk aside. Power politician leaning to the right. Levy's got a twist on that you wanna go walk like that. Get off of my style.